거북이가 앉아있는 것 같다는 좌구산. 똑같은 단풍 풍경도 흔들흔들 구름다리에 오르면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충북 증평. 우리나라에서 육지에 있는 군 중에서는 가장 작은 군이죠. 오늘 소개할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 꼭 통 모양 같다 해서 통미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담장을 꾸미고 골목마다 꽃을 심어 마을을 가꾼 결과 지금은 꽃마을로도 불립니다. 마을의 변화를 이뤄낸 주민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린 건지 보면 항상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와서 마을 어르신들이 참 많이 보듬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정이 들어서 그런지 이 마을이 좋아요, 저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통미마을 최고다! 주민들이 함께 만든 증평 통미마을 만나봅시다. 오늘은 우리 마을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들 나오셔서 오전 중에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주민들이 꼭 하는 일, 마을 청소입니다. 손이 빠른 사람, 반대로 느린 사람. 각기 달라도 마을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마음은 똑같죠. 큰 길은 물론 골목도 깔끔하게. 아이, 그걸로 또 안 실어줘. 쌀이비로 다 실어야지. 급해서 잘못 갖고 나오셨나요? 자주 하지요. 뭐 여기 한 달에 뭐 2번? 한 달에 2번씩? 예. 정기적으로 두는 그래도 또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또 더 하고. 동네 분들이 다 나가서 하니까 그래 일찍 끝난다고요. 한 애들이 나오면 그렇게 못 끝나지. 남녀노소 누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참여율이 좋습니다. 84시. 80네. 야,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에? 청소하시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동네 사람한테. 힘들어도 그냥 나와서 풀이라도 한 덕씩 뽑지. 그냥 집에 안 있어요.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일 할아버지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한쪽 손가발이 불편하다는데요. 그런데도 한 손으로 청소를 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좀 쉬셔도 되잖아요. 많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쉬기는 앞장서서 해야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게이트 볼장이에요. 게이트 볼장? 네. 그런데 어르신들 게이트 볼 치는데. 어머님도 치세요? 아니요, 저는 애들이라 아직 못 쳐요. 애들이요?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 58. 예? 58. 58인데 애들이에요? 야, 어디 동네에서 막내요. 막내예요? 예. 이 마을에는 네. 연세가 다 많으신가 봐요. 예, 다 어르신. 그러니까 건강 저기 장수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게이트 볼장을 만들었다는데요. 관절에 부담이 없어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인기 스포츠입니다. 팔번을 치라니까요 또. 아이고 이거 안 맞네. 이거 간장하네. 농사만 짓고 살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게 된 건 불과 4, 5년 전. 마을을 가꾸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 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새로 해놓은 거예요. 아, 담을? 예, 담도 새로 해놓고 꽃 심는 것도 계속 심고 한 4년 되나 3년 되나 이렇게 이장님 바뀌면서 꽃도 저렇게 저 골목마다 다 심고 여 올라오는 입구에도 심어놓고 다
다 했어요. 42가구에 80여 명이 사는 통미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축산 농가가 15가구나 되는데요. 마을의 소를 다 합치면 총 1,500두 정도. 중평군에서 소가 가장 많은 마을로 꼽힙니다. 마을 진입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을을 대형 축사들이 삥 둘러 쌓여 있어요. 많은 축사로 인해서 하천은 오염돼 있고 냄새 많이 나죠. 파리 많지요. 이래가지고 뭔가 마을을 좀 짐승이 사는 그러한 마을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이제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에요. 냄새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람이 자꾸 떠나서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마을 가꾸기에 앞장섰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하기 이전에는 이제 마을이 이제 사실 주민들이 서로 이제 좀 자주 모이거나 이런 활동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주민들끼리 서로 이제 공동체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변에 또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로 또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이제 상황이었고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현장 포럼이나 주민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진짜 최소 인원만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수만 딱 참석을 하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분들도 다 참여를 해서 저녁에 포럼을 하는데 저녁을 같이 해 드시고 밤새 이렇게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끄집어내고 하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먼저 축사 주변에 벽화를 그린 가림막을 설치했는데요. 덕분에 마을 경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쓰레기와 풀이 무성하고 물도 오염됐던 하천도 주기적으로 청소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면 반딧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도 자주 안 해주고 쓰레기도 많이 안 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이 점점 오염돼 있었는데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 주민이 나와가지고 하천에 풀 깎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옛 생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슬기도 서식을 하고 물고기도 서식하는 이러한 그 하천으로 지금은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축산 농가들에게 생업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대신 더 이상 축사를 늘리지 않기로 협의하고 축산 농가들도 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축사를 운영하며 소 250두를 키우고 있는 이승환 씨. 냄새가 이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또 이제 소들한테도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자주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뭐 소들이 누워있는 축사나 또 이런 복도나. 청소 외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지금 그게 뭐예요?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주는 이제 혼합균이에요. 여기 혼합균은 이제 광합성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고초균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소들이 부사료를 먹을 때 좀 더 소화를 도와줘가지고 가축에 있어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분뇨 악취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 발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듯이 미생물제를 넣어 발효 사료를 만들어준답니다. 이게 소화율이 높다 보니까
변에 있는 악취를 많이 이제 제거를 해주죠. 소화가 잘 되니까. 주변 이제 마을에도 피해도 이제 덜 가고 또 소들도 좋아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를 받아와 매번 사료에 섞어서 주는 게 귀찮을 법도 하지만 마을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죠. 다행히 맛도 있는지 소들도 잘 먹습니다. 그 모습에 흐뭇해지는 승환 씨. 소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저는 아직 미혼이라 자식 같진 않고요. 친구 같습니다. 아, 친구가 있으시고. 악취를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톱밥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는 일반 나무 톱밥이고 뒤에는 저희가 깔집을 재활용해서 만든 톱밥이에요. 재활용한 것도 이제 그쪽에 미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들이 그런 냄새를 더 좋아해서 그쪽에서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들이 좋아한다는 재활용 톱밥. 그 비밀이 뭘까요? 이곳은 축사의 분뇨를 모아둔 곳입니다. 이거는 가축 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가축 분뇨 재활용한다고요? 안에 이제 분뇨를 쌓아놓고 분뇨 안에 이제 인위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 안에 있어서 이제 발효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발효가 되면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빨리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입자가 곱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이제 수분도 많이 없고 발효가 많이 돼서 냄새도 많이 안 납니다. 파리나 해충 걱정도 없겠죠. 발효가 되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름이 되는 거죠. 발효된 분뇨는 깔집으로 다시 쓰고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도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한번 발효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거름이 되는데 거름이 일반적으로 쌓이면 바로 이제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물한테는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주민 사람들한테도 또 밭에 뿌려도 이제 그게 이제 냄새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발효를 거치고 나면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마을에서 공생해야 되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피해도 주지 말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뜻으로 마을 살리기에 나선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짜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로 바로 나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안 돼서 이장님이 주문을 하고 직접 가져온 귀한 몸입니다. 가끔 먹는 별미인데다 원래 남이 해준 밥이 가장 맛있는 법이죠. 어머님들 소화 잘 되게 꼭꼭 씹어 드세요. 근데 남자 어르신들은 따로 자리를 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인가요? 오늘 식사는 출향인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거라는데요. 동네 분들을 이제 이렇게 내는 분이 있어요, 점심을. 그러면 이제 점심은 이렇게 한 끼씩 서로 나누고 정담도 나누고 그러지요. 이게 이제 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럴 때도 이렇게 먹지만서도 일 없을 때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서로 나눠서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사는 분들 돌려가면 사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일명 짜장면 릴레이 봉사입니다. 고향을 떠났어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 지켜달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사한 이 정자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복원한 겁니다. 칠송정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있었다고 일곱 그루 소나무가 있었고 정자가 있어서 이제 칠송정이라 이제 이렇게도 불려왔기 때문에 이 정자 주변에 일곱 그루 소나무를 다 뺑돌려가며 심었고 결국 그 소나무 아래에 이제 정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옛 지명 칠송이라는 그 지명과 칠송정이라는 지명 두 개를 다 복원을 하는 거죠. 다시 심은 7그루의 소나무는 아주 특별한데 사람으로 치면 귀향을 한 거죠. 경이 40cm 되는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소나무 7그루를 구하러 이제 충북 도내를 많이 다녔는데 마땅한 7그루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침 한 10여 년 전에 이 동네에 그 산 위에다가 양계장을 하나 졌는데 그 양계장을 질 때 그 소나무가 많이 다 애지로 실려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 그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가지고 간 나무가 자기 공장에 다 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여기서 실려 나간 소나무가 다 거기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7그루 비슷한 소나무를 다시 가져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아온 소나무죠, 이게. 처음부터 이 소나무와 통미마을은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원래 칠송정은 마을 중앙 이 언덕에 있었을 거라는데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이게 팽나무인데 이 여기를 중요시 마을에서 신성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윗동네나 지나다니는 차들이 가지를 하나 좀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마을에서 이 신성시하는 데기 때문에 나무 한 가지 하나도 안 건드는 이런 그 언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자르고 있죠. 이거. 땔감이 귀했던 때에도 썩은 나무까지 하나 갖다 떼지 않았다니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무술년에 큰 홍수가 나 이 언덕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신성시 여기고 제를 올렸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단합하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날씨도 추운데 뭘 하고 계세요? 동부 따요 동부. 아유 저기 뭐 날이 추워가지고 시기가 늦은 것 같아요. 딸 시기가. 여기 세팔할 때 따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좀 동네 분들한테 따자 하시래도 아이고 어려서 그런지 안 따가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부요 동부. 이게 밥에 넣으면 맛있어요. 예. 동부가 뭐예요? 콩종류죠. 뭐 동부도 이게. 아, 옛날에는 이거 하천뚝 같은데 이런데 많이 심었었어요. 김정수 어르신의 집에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큰 놀이네요. 사실 여기에 큰 돌이 나오는 이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상으로 이렇게 큰 돌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돌이 여기에 있는 게 무슨 뭐 땅속에 바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전혀 그 토질에 그러한 돌이 나올 토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돌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이 있을까요? 선호시 와서 본 것 같으지 아마 지금 보더니 이 주변에 이 강자갈로 꽉 채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뭘로 채워져 있다고? 강자갈. 강에 있는 자갈. 이런 게 이제 물에 오랜 세월에 또 이제 동그란. 이게 물에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건데 이런 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강자가를 품은 이 돌의 정체는 바로 고인돌이랍니다. 고인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방식하고 남방식하고 그다음 개석식이 있는데 북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탁자형 고인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남방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강돌이나 이런 돌들을 밑에 어느 정도 층을 두고 깔고 그 위에 거대한 돌을 갖다가 얹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방식 스타일의 고인돌인 거죠. 주석기와 신석기가 넘어오면서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라는 국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지역 역시 어떤 그 군장 형태의 마을이 형성되어서 큰 경제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통 마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고인돌은 현재 증평군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문화재가 되기 전까지 소원을 비는 바위로 사용했답니다. 무슨 바위가 있는 게 됐지 고인돌로 우리는 알도 못했지. 그래도 또 옛날 그 전에 오는 얘기가 이 돌이 복바위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 와서 그러면 그네 전에 살던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장 위했다고. 그래서 저도 역시 근 70년 이상을 여기다 떡시로 해놓고서 빌었어요. 예. 어머님들서부터 이제 식구 뭐 고인돌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에 안정이 돼요 이게. 고인돌이 있는 마을이 어디 흔한가요? 통미마을은 자랑으로 여겨 앞으로 고인돌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를 내세워 주민들이 마을을 개선하려 한 노력은 2016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길에서 유춘실 할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대청소 때 보았던 소아마비로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빗자루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근데 어르신, 어제 청소하셨잖아요. 오늘 청소 날이 아닌데? 날마다 한 번씩 씌워요. 한 번씩 날마다. 이건 내가 안 씌우면 될 사람 없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30년 동안 마을 청소를 해왔습니다. 동네 이장이고 반장들이고 그 전부터 나를 많이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서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 앞을 청소해 주시다가 마을 전체를 하게 됐다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모습에 주민들이 오히려 말린답니다. 더 끝까지 실어야지. 아 진짜요? 이 낙엽이 너무 많은데? 아니 많이 넘어나 실어야지. 1시간을 실던 2시간을 실던 실어야지 다. 근데 일을 되게 즐겁게 하시네요. 진짜 웃으시는. 그럼 어떻게 즐겁게 해야지. 누가 시켜서는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 저기에 올라가서 하는 거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한 다리의 의지에 한 손으로 빗질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르신을 청소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님, 다 끝났네요. 예. 이 길거리를. 대단하세요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피림이 웃고셨지 뭘. 제가 뭐 찍기만 했는데. 깨끗해진 마을길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좋다는데요. 아버님 어디 가시려고요? 저기. 뭐 하러 가시려고요? 놀이터에. 게이트볼장에 운동을 하러 오셨나 했는데 빗자루를 또 꺼내 드십니다. 아이고야.
그나저나 이 빗자루도 참 수고가 많네요. 1년에 한 대자루 가져야지. 대여섯 자루나 바꾸신다고요? 야, 1년에? 1년에. 이건 그럼 몇 번째인데요, 이 빗자루는? 지금 쓰고 계신 건? 이거 올해 4개짜리인가 5개짜리인가. 이거 알았어. 어? 뭐야? 와, 아니 하지 말고 놀 내가 뭘 그렇게 왜 쓰지 말라 그러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농담으로. 아, 농담으로? 저 아버님 매일 이렇게 그러면 마을 쓰세요? 그럼요. 잘하시지. 저 형님 저쪽에 당산제재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렇게 쓸어. 하여튼 저런 양반 없어요. 청소하면 내 마음도 즐겁고 마음도 깨어나지고 모든 것이 다 좋죠. 그나저나 그 어르신의 집은 어떨까요? 왔습니다. 청소하다. 아, 어머님? 예. 아, 청소하고 계세요? 예, 저 하잖아. 닦잖아. 집은 내가 다 하지. 아, 집은 어머님이 다 하시고? 그럼 저 윤희는 한 대 나가서 나야지. 동네 청소 나야지. 집에는 가랑잎 하나 안 줘서. 멋쟁이 어머니 청소 실력은 어떤지 볼까요? 이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정말 먼지 하나 찾아보기 힘들 만큼 깨끗한데요. 미끄럼타도 되겠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부창부수. 부부가 이렇게 다 깔끔하시네요. 아, 어머니 좀 쉬시죠. 어머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 청소기 돌리고 밥 안 치고 뭐 주방집 걸레질하고 그랬지. 선글라스는 왜 이렇게 방에서 끼고 계세요? 선글라스? 껴야지. 왜요? 껴야지 보이지. 끼면 더 안 보이시지 않아요? 아니야. 응? 아니야. 눈이 안 보이니까. 아, 눈이 안 보이세요? 아주 안 보여요. 저기 장애 1급, 시각장애 1급. 다 대설부터 그렇게 됐는데 뭐 아주 못 보는 게 11대설 됐어요. 시력을 잃고 몇 년이 지나 시집 왔는데 그때부터 집안일을 다 했답니다. 지금도 안 보인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문제없이 다 하시는데요. 정말 할아버지가 안 도와줘도 되나요? 안 해본 일 없어. 다 했어. 전이가 일을 못하니까. 아버님도 못 하시니까. 일을 못하니까 덜 일도 내가 다 했어. 깨도 비워보고 낫질도 해보고 호밀일도 해보고.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 통미마을에서 살아온 지 51년. 아내의 든든한 내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할아버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 부어줘? 밥에. 야, 안 뜬다, 이렇게. 우린 그런 거 없는데. 이거 안 하는 건가 하는 건데, 밥. 야. 아내한텐 미안하지만 어르신은 앞으로도 마을 일을 더 하고 싶다는데요. 마을 이 청소하고 이 전부 하니까 그냥 동네 그저 잘 되고 동네만 잘해서 잘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통미마을은 어르신의 희망입니다. 볕이 좋은 날, 김명수 어르신은 올가을 막바지 추수에 한창입니다. 이 녹두 쓰는 겁니다. 어떤 거요? 녹두. 아, 이게 녹두예요? 녹두요. 아.
청포장사 울고 간다 한도 없고. 토박이인 어르신은 어렸을 때 춘궁기보다 추궁기가 더 무서웠다는데요. 어려웠죠. 옛날에 이 동네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쪄먹고 옛날에는 고구마 한여나무 가만씩 열대 가만씩 캐머는 그 방에다 놔뒀다 겨우내 그거 양식 보탬도 되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 양식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하고 농사도 수월해졌는데요. 요즘은 마을이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가 9호까지에서 78호까지 됐었는데 78호인데 학생들이 한 5, 60명 됐었다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집에 둘, 셋씩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이 없고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가 막는데 문제거리는. 사, 5년 전만 해도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심해 문을 못 열었는데 주민들 노력으로 깨끗해진 통미마을.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주민이 생긴 겁니다. 큰 개를 산책시키는 중인 아주머니. 근데 어째 그 산책시키기보다는 끌려가는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걔. 처음에는 애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 좀 나아요. 오랜만에 나와요. 저는 걔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걔는 왜 키우세요? 아들이 어느 날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키우니까 또 없으면 시골에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뻐요. 원래 여기서 안 사셨어요? 네, 인천에서 내려와서 귀농을 했어요. 아 귀농을 하셔서. 네네. 귀농에 양봉을 하고 있다 해서 따라가 봤는데 한 분이 더 있네요. 저분이랑 어떻게 되시는데? 아들입니다. 큰아들. 아 아드님. 네네. 아.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아직 28이고요. 아 28. 네네. 어머니 귀농하시고 한 1년쯤 있다가 뒤따라서 귀농하게 됐어요. 아들이 내려온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어 훨씬 든든해졌죠. 겨울 준비 이제 애들 더 추워서 벌들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보온 덮개 꼭 막 하나 넣어주려고.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혼자 벌 20통으로 시작했는데 아들이 같이 하면서 벌통이 벌써 100통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화분 애들 새끼 키우라고 꽃가루를 애들이 뭉쳐와요. 근데 우리가 꽃가루를 따서 요즘 팔잖아요. 근데 애들 새끼 날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넣는 거죠. 화분은 우리가 먹고.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라 시행착오를 겪었으만도 한데 채미화 씨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가 재미를 느껴서 한 케이스거든요. 벌이 무섭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한 케이스라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꿀 따는 것도 재밌고. 모자는 마을의 빈집을 얻어 개조했는데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모자에게 아무 연고가 없는 통비마을로의 귀농은 그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벌 키울 밭을 먼저 샀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 처음엔 읍내에서 출퇴근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아직 힘들지만 다른 건 다 만족하고 있답니다. 어르신들도 이방인으로 이렇게 안 바라봐 주시고 처음부터 친손주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그 점도 많이 편하고 일단 스트레스 없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일을 하면서도 대화가 일단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점도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친구들도 한 번씩 와서 놀다 가면 너무 좋아하고 1박 2일로 놀러 오거든요. 재밌어요. 귀농인들이 한 마을에 있는 것도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사람들 있잖아요. 와서 이제 소개도 해주고 농산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을도. 모자는 통미마을에서 인생의 제2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장님이 무척이나 바쁩니다. 통미마을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이장님은 이것저것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오늘은 친절하게 포장까지 다 했네요. 어디 가시게요? 아, 로컬푸드 아침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아, 로컬푸드. 네. 거기서 뭐 판매하시려고요? 네, 갖다 주면 전 그 마트에서 판매를 해주니까 그날 아침에 가지고 나가요. 아침에 할 일은 더 생겼지만 팔로 걱정을 덜어 다행이죠.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한켠에 로컬푸드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취급합니다. 뭔가 바쁜 사모님. 진열하기 전 가격을 먼저 정하고 있는데요. 각 품목별로 가격이요. 본인이 다 받을 만큼 정하는 거거든요. 정해서 이제 가격표를 뽑아와야 돼요. 같은 품목을 내놓은 다른 생산자의 가격표를 참고해 가격을 정하고 물건 수만큼 가격표를 뽑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열뿐인데요. 생산자들이 농산물에 직접 라벨을 붙이고 진열하는 시스템. 유통 단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싸고 대부분 당일 수확해 당일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뛰어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품종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반응이 좋아 로컬푸드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이 그 노령화, 연태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농산물 생산을 해서 텃밭 같은 걸 갖고 와서 생산하는데 자가 소비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기가 참 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연로하시니까 어디다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분들의 그 잉여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드려야겠다는 개념에서 로컬푸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장님한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전에 하던 토마토 농사를 접고 하우스에 유채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유채씨유 개발회사에 하우스를 임대해주고 대신 관리해주고 있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추위를 안 받고 자라는 품종이에요, 이장님. 그래서 무뚱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장님. 예, 이렇게 하면 이게 키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계속 펴 올라가는 거라서 저 기계를 좀 손을 봐서 더 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걱정이더라고 지금. 네. 이게 아니, 나는 이장님이 추워진다고 잘 자꾸 그러는데. 키워줘서. 이게 추워도 착화가 잘 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심은 거예요. 저 옆에 것도 겨울에도 지금 착화가 잘 되는 품종이거든요. 저희가 유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장님이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이 동네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유채가 경관용으로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이장님하고 같이 이 마을에 유채 심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이장님? 이장님이 일단 되게 모든 일에 상당히 적극적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고 마을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하우스 외에 노지에도 유채씨를 대규모로 뿌렸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마을이 노란 유채꽃과 향긋한 유채향으로 가득할 겁니다. 농가 소득도 올리지만은 그거보다도 깨끗한 마을, 이제 그나마 이 마을이 통미 마을이 지금도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꽃마을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유채꽃까지 이게 들판까지 이렇게 꽃으로 다 전부 다 유채꽃이 피면은 아마 그 꽃마을이라는 명성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도 많이 외부에서 다른 마을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데 앞으로는 이 유채꽃 때문에 일반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을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 군청의 마을 가꾸기 사업 담당자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 네. 뭐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었는데도 꽃들이 아주 잘 살아있네요. 마을에. 네, 오늘 아침에는 얼음까지 얼어가지고 상당히 춥데 네. 이게 리모델링은 좀 어려운 건물이라는 어려운 건물이죠, 리모델링. 신축 쪽으로 거의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문화관을 하려고 하는 저 부지가 조금 부지 크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그런 배치를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뭐. 요즘 이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건데요. 금방 빠지겠다 이거는. 이거 두 개만 빼면 돼, 두 개만. 끼면 빠지는 거지. 이게 그 마을 아주 보물단지 정미소죠. 이게 옛날 정미소. 아, 옛날 정미소. 이게 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지가 2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미소 하던 분이 갑작스레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문이 이게 가동을 중단하고 전 여자까지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사실 마을에서는 이게 흉물이죠. 지붕도 녹이 쓸고 아주 건물도 다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마을에서 보물로 생각하고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를 보기 싫다고 헐어버리면은 다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이걸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잘 보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날 저녁 이게 이제 내년도에 그 마을 사업도 10억짜리 종합개발 사업 할 계획도에 이게
행복한 통미마을 마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회관에 모였는데요. 의견을 모아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모입니다. 한 40평짜리 일단은 이 정미소 자리가 이렇게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미소를 기존 자리에다가 그냥 하느냐, 원래는 이제 계획은 그냥 그 정미소 여기다가 이 현 자리에다 이렇게 하기로 계획은 세웠는데, 이 정미소가 앞으로 나오기로만 하면은 그만큼 자리를 또 차지하는 건데 그만큼 주차장이 좁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거기 옮겨지면은 주차장 그 터가 넓어지고 또 더 깨끗해지고 그러면 더 깨끗하고 동네 여자 떡 들어와서 봐도 지저분한 게 안 보이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마을을 위한 일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은 오늘 무슨 회의가 있거나 뭐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상의한다고 방송을 하면은 다들 자기가 알아서 나도 한번 참석하자 해가지고 다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구태여 뭐 누구를 뭐 이리시리 나와라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일이라면 좀 뭐 누구든지 다 솔선수범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동네 일이라면 해야죠. 기분 좋게 해야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비들고 집에서 나올 적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통미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회관 앞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풍물 동아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모인 건데요. 아니 그냥 해갖고 이걸 열리 갖다 매라고 저거는 또 아니요 매는데 두 칸도 넘겨 들어가면 되는 게 저기 두 칸씩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라고. 그러면 다 해야지 여기까지 빼야 되지. 우리 잘못 매요. 이거 우리 찍으면 안 돼. 허리로다가 아 이쪽에 했는데. 오랫동안 안 치셨나 봐요.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합된 모습도 좋고 또한 옛 전통도 이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쳐요. 절로 신명이 나는 풍물 한마당. 하는 사람도 보는 저 윤택이도 즐겁습니다. 똘똘 뭉쳐서 그러면 건강하게 아주 발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요대로만 지켜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동네 저 걱정 없고 그냥 마음 편하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그냥 잘해가지고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점점 이제 그 노인들만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빈집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빈집을 귀농인들이 와서 좀 채워주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염됐던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물들인 통미마을. 그 흥겨운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